그냥 있는 그대로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그 임대료는 절대 받을 수 없고 2년 동안 공실일 테니 가시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자, 오늘 나온 것은요 해운대역입니다. 지금 해운대 3번 출구로 나가고 있고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해운대 3번 출구에서 나가면은 곧바로 보이는 바로 이곳이에요. 스타벅스가 옆에 있죠. 여기에 이제 신축 건물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상신 소장님과 함께 이곳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소장님이 여기 업무에 관여하신 곳인가요? 예, 여기 지주가 땅을 이제 공매를 받으셨어요. 신협에서 공매를 받아서 한 1년 전에 이 땅을 매입을 했고, 그리고 이제 기존 건물은 너무 오래돼 가지고 노후화돼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건물을 철거를 하고 신축 계획에 있었는데, 이 신축을 하기 전에 저랑 이제 상담을 해서 건축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는 곳입니다. 원래 신협 소유의 건물이었는데 90억의 공매를 받아가지고 이제 건물 신축하는 과정에서의 그 스토리네요. 네, 그렇죠. 처음에는 그러면 여기 땅 주인 90억에 낙찰 받으신 그 지주분이요. 어떻게 하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다른 쪽에 이제 상담을 받고 바닥 면적을 70평 전체를 이제 건폐율 70%를 살린 13층의 건물을 설계를 해가지고 와서 거기에 이제 한 층당 평당 10만 원씩 해서 한 층당 월세 7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찌 보면 저에게 확인 사살을 하러 방문을 하셨던 거예요. 답정너 상태로 해가지고 평당 10만 원 해가지고 700만 원씩 한 층에 받겠다. 그걸 13층으로 만들겠다. 네, 그렇게 하면 거의 월 임대료가 한 1억 정도 되니까 이제 월 임대료 1억 정도를 예상하시고 가능한지 이제 문의를 하러 방문을 하셨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13층이면 정말 높거든요. 맞죠. 그리고 여기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해운대역 3번 출구 완전 초역세권에 스타벅스 바로 옆에 있고 맞아요. 너무 좋은 땅인데요. 13층을 그대로 진행시키라고 하신 건가요? 아니죠. 일단은 제가 지주분들한테 얘기한 거는 층당 700만 원은 요 인근 시세상 받을 수 없다. 왜요? 왜냐면 인근에 이제 임대료 시세를 보면 1, 2층이 아닌 그 위층 같은 경우는 평당 임대료 시세가 한 6만 원에서 한 8만 원 정도 사이 시세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1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임대료 그 700만 원은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건물을 13층을 이제 계획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건물을 위로 용적률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주차 대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근린생활 시설 같은 경우는 45평당 한 대가 필요한데 연면적을 거의 1000평을 고려하고 오셨기 때문에 필요한 주차 대수가 한 20대가 넘었었고, 그렇게 되면 1층 전체가 그냥 주차장을 해도 모자란 상태였거든요. 와, 임대료를 높게 받아야 될 1층에? 네, 그래서 이제 설계가 1층은 전부 그냥 필로티, 거기에 이제 일부 기계식 주차 타워를 넣고, 말이 안 되네요. 예, 그리고 나머지 13층 설계를 해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지주분께서 원하시는 그 임대료는 받기 힘들고, 아마 이렇게 지으면 건축비가 대략 4, 5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4와 50억 들여서 건물 지어놓고 그 원하시는 금액을 고수하시면 한 2년 정도는 내가 공실이 되지 싶다라고 말씀드렸죠. 층 올리면 또 건축비 많이 드니까요. 맞아요. 건축비가 그럼 평당 요새는 한 얼마 정도 들어요? 일반 상가 건물은 안에 들어가는 설비가 많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평당 400에서 한 500 정도 드는 걸로 생각이 돼요. 만약에 13층으로 올린다면 90억으로 땅을 사고 그 다음에 50억을 들여가지고 건축을 하고 그러면 140억을 들이는 건데, 거기에 또 만약에 공실이 생겨버리면,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건축 설계를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금리가 지금 거의 한 2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150억에 대한 이자나 금융비용이 엄청났겠죠. 그거를 지주분께 말씀을 드렸나요? 처음부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건 아니고, 해운대 여기 A급지에 땅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친분관계가 없으면 그 상대방의 얘기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잘 믿질 않으시거든. 약간 경계하시죠? 경계하죠. 그냥 있는 그대로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그 임대료는 절대 받을 수 없고 2년 동안 공실일 테니 가시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보수적으로 얘기해 드리는 게 맞긴 맞죠. 왜냐하면 이제 잘못된 정보를 이제 믿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확인받으러 오셨는데, 초반에 상담해 드린 것도 아닌데 제가 덤탱이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듣기 좋은 소리를 들으러 오셨겠지만 그래서 막 2년 공실 된다는 그 소리에 뭐 지주분들이 얼굴이 사색이 되고 뭐 아주 기분 나쁜 표정으로 이제 돌아가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또 돌아가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주변 시세나 저한테 이제 들은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니 제가 얘기한 시세가 맞았고, 13층에 메디칼을 사실은 고민을 하셨는데, 사실은 메디칼 같은 경우는 주차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대지 같은 경우는 위치는 좋으나 주차장을 만들기에는 대지가 많이 협소한 편이에요. 그러면 13층으로 꾸역꾸역 건물을 짓더라도 메디컬로스의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 당시에 설명을 드렸었고, 대지 면적 100평 정도면 지하 주차장을 만들기에도 상당히 애매하겠네요. 차가 내려가긴 해요. 근데 주차할 곳은 없는 거죠. 아, 네. 지하 주차장을 만들 네. 때 그 내려가는 램프도 만들어야 되고 네. 또 지하를 파면 팔수록 건축비는 더 많이 드니까요. 예, 지하가 보통 이제 일반 지상 건축비 한 2배 정도 들거든요. 그러면 100평에 예를 들어서 90평을 지하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건축비를 한 7, 800을 고려해도 지하 주차장 만드는 데만 거의 건축비가 한 8, 9억이 소요가 되는 거죠. 네. 들들하네요 진짜. 네. 그런데 뭐 내려갔는데 램프 만들고 이 회전 반경 만들면 실제적으로 주차할 공간은 뭐 한 3, 4대도 안 나오니까 경제성이 전혀 안 나는 거죠. 결국 13층으로 가져온 거에 대해서 공실의 리스크, 네. 거기에 다 채워지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네. 건축비가 많이 드는 거, 그런 이유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입장을 취하셨고, 네. 마지막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솔루션을 제시하셨어요? 첫 번째는 이 상권 같은 경우는 1층에서 임대료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1층의 임대 면적을 최소한 한 4, 50평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주차 대수를 먼저 산정하는 게 중요했고, 지하 주차장은 파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으로. 그렇죠. 네. 지하 주차장을 파가지고 이렇게 올려가지고는 그렇게 수익성이 안 나는 구조기 때문에 이제 건축비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층의 그 임대 면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먼저 우리가 얘기를 시작한 거죠. 정리하자면 면적에 따라서 법정 주차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거 하고 1층에 임대할 수 있는 상가하고 예, 임대 요 면적. 밸런스를 맞추는 과정이었네요.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네. 최초에 13층으로 가져왔던 거를 네. 몇 층으로 할 것으로 제안드렸어요? 제안 드린 건 6층입니다. 6층. 예, 주차 대수 6대, 그리고 1층 면적을 40평 이상 확보할 수 있는 설계를 제안을 드렸고, 제가 케이스별로 스케치를 해서 그 컨설팅 자료로 다 제공을 해드렸어요. 건축비는 한 얼마 정도 드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우리가 했을 때 10억 내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13층으로 하는 거는 40억에서 50억 정도 든다고 했는데 네, 건축비를 아예 한 3, 40억 아낄 수 있는 걸로 네, 그렇죠. 맞네요. 예, 연면적을 최대한 줄여서 연면적 300평 이하의 6층짜리 건물로 이제 변경을 한 겁니다. 아니 보통 사람이면 같은 땅에 있으면 무조건 높게 지어갖고 호실 많이 생기고 네. 거기에 임대 주면 다 좋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네, 이게 약간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집약한계라는 게 있어요. 집약한계. 집약한계.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건물을 지었을 때 들어가는 원가랑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이 건물을 지으면 높이 올라갈수록 임대료가 낮아지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 왔을 때는 원가와 수익이 0이 되는 손익분기점이 제로가 되는 시점이 있거든요. 교차 지점. 예, 네. 그 지점이 정확하게 몇 층인지 어느 정도의 면적인지를 우리가 찾아내고 그거를 알려드리고 그 자료를 제공해드린 게 뭐 진정한 컨설팅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갑자기 겁나 스마트해 보이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네. 90억에 매입한 이 땅에 적정한 지배 한계를 찾아가지고 네. 6층으로 올릴 것을 네. 추천을 드렸고, 네. 여기에 그러면 네. 6층짜리 신축 건물이 들어서게 되네요. 완공된 일정이 어떻게 돼요? 예, 올해 한 7, 8월경에 완공될 예정이고, 벌써 1층 같은 경우는 가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고, 공개할 수 있나요? 아, 그거는 아직 공개할 수 없습니다. 아, 진짜요? 예. 오프 더 레코드라 가지고. 예. 네. 그리고 나머지 층들도 지금 이미 임차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도 뭐 입지가 좋아가지고 네. 6개 층 다 채워지면 좋겠네요. 네. 주로 어떤 업종이 들어올 것으로 좀 기대하세요? 지금 이 상권은 거의 뭐 이제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 상권이기 때문에 1층에 뭐 카페나 술집 펍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특이하게 이제 한 건물에 근린 생활시설이지만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 이제 45평 정도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허가가 받아진 건가요? 예, 위락시설로의 용도 변경 없이 단란주점이 45평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호재인가요? 아주 좋은 거죠. 네. 왜냐하면 노래 부르면서 술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업종을 한 개층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 가장 좋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원탁 가라오케나 그런 라이브 바 같은 경우도 한 개층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업종의 다양성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방문하실 건가요? 저는 가야죠. 제 주업종이 미용 전문 중개사니까. 저도 데리고 가주실 건가요? 예, 항상 같이 갔잖아요. 영상 좋으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 급비 문서 아닌가요? 예, 급비지만 뭐 이제 우리 태박 빌딩은 다 까야 되니까